9번째 구단 프리뷰가 되겠습니다. 자, 2위 팀 키움 히어로즈. 키움 담당인 우리 손수민 기자 같이 왔는데요. 네. 지난해 키움이 좀 아쉬웠다. 네. 그죠? 좀 그죠. 아쉬웠다. 네. 그죠? 작년에도 사실 우승 적기라는 좀 평가가 있었고 선수들도 되게 자신의 차 있었고 실제로 잘했어요. 가을 야구까지. 그죠? 마지막까지 1위 싸움도 했었고. 잘했죠. 네, 정말 또 포스트시즌 2년 연속 거의 제일 재밌게 야구를 한 팀이 됐는데 한국 시리즈에서 4전 전패, 아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K 와이번스하고 플레이오프에 갈 때만 해도 그죠? 3전 전승으로 착 타고 올라갈 때만 해도 네. 야, 이건 무슨 일 냈다. 야, 두산 좀 당황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막상 이제 두산 나와라 했는데 두산이 딱 나와서 그냥 바로 나 불렀어 이러고 바로 그냥 착착착 해가지고 4전 전패 끝. 예. 자, 그렇다면 올해 키움은 네. 날아오를 수 있나? 주위에서는 이제 뭐 좀 몇 분들 이제 해설위원들도 제가 만나 뵙고 또 감독님들, 단장님들 좀 프런트들하고도 이렇게 뭐 연락을 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꼽아요. 네. 뭐 전력이 일단 워낙 탄탄하고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거의 뭐 두산, SK가 조금씩 누수가 있다고 하면은 네. 양강은 그래도 그쵸. 그죠? 두산 네. 그리고 또 키움 100% 양강은 이 두 팀은 다 꼽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SK도 뭐 SK에 대한 평가들은 조금 엇갈리더라고 그죠? 네. 김강현 선수가 나가고 네, 산체스 선수 또 이제 원투펀치가 나간 그 부분은 조금 좀 많이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키움을 우승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두산하고 키움만 놓고 보면 전력은 오히려 그죠? 네. 잠재력 플러스 전력 뭐 이게 이런 것만 보면 오히려 키움 쪽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선수들이 거의 전성기가 찾아오다 보니까 네. 그렇지 않나. 뭐 김하성, 이정우 이런 선수들도 있고 타격이 또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뭐 두산을 정말 위협할 수 있는 팀으로 뽑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라든지 선수들에도 안정된 수비 뭐 네. 등등 그것은 또 챔피언 두산의 또 최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자 올 시즌 키움 히어로즈 자 경기 외적인 요소 나 이것이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옥중 경영 관련해서 KBO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아직도 지금 조사를 네. 하고 있다 그죠? 벌써 2달 가까이 됐는데 네. 항상 선수단은 잘하는데 이제 뭔가 외부에서 자꾸 일이 터지는데 또 이제 시즌 막판 한국 네. 시리즈에도 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예. 뭐 이미 전 알려져서 대표이사, 그죠. 예. 네. 전 대표이사도 한국 시리즈 때 이미 사임을 결정하고 자진 뭐 그렇습니다. 사퇴 형식으로 나가고 그때부터 좀 이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사실 이제 KBO도 선수단과 구단은 조금 달리 보고 징계를 할 네. 여지는 있어요. 네. 리그 파행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체크를 좀 해보니까 KBO 조사위원회가 지금 2달 가까이 됐고 네. 지금 거의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요동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장수 전 대표도 있고 그죠? 영구 제명 처분을 이미 받은 당했죠. 상태입니다. 예, 예, 하지만 그렇죠. 대주주잖아요. 네. 예,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민 이사회 의장, 하송 사장, 네. 이렇게 허민 이사회 의장 편에 서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겨루기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고 무게 중심은 이제 허민 이사장 쪽으로 많이 좀 기운 상태인데. 예. 자, 그러면 키움의 올 시즌 겨울의 변화, 스토브리그는 좀 어떻게 치렀습니까? 일단 FA가 네, 오주원 선수, 이지영 선수 있었죠. 네. 근데 뭐 이지영 선수는 KBO에서 가장 먼저 FA 계약을 맺었고 네. 오주원 선수도 뭐 진통은 있었지만 그래도 캠프 전에 네, 도장을 찍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깜짝 트레이드까지 했고 네. 예, 전력은 이 정도 보강이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장정석 감독 재계약이 유력했지만 그죠. 감독이 바뀌었죠. 갑작스럽게 이제 소녀 감독으로 선임이 됐고 수석 코치 허문의 수석 코치는 롯데 새 사령탑으로 자 그래서 홍은기 코치가 수석 코치가 되고 나머지 네. 코치진은 그대로 있다. 그렇죠. 자 외국인 투수 2명 브리금 요키시 잔류했죠. 네. 자 이제 외국인 타자 이 모터 선수가 과연 네. 어떤 활약을 해줄 것인가. 타점 왕인 센저 선수를 못 잡았습니다. 네, 그렇죠. 몸값이 맞지 않아서 네. 보냈다는 것이 뭐 사실이고 그죠? 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센저 선수의 뭐 무릎 부상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었지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무조건 잡으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리그 지금 뭐 최고의 외야수 중 한 명이니까 타격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선수였는데 네. 뭐 요건이 맞지 않았고
결국 뭐 모터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네. 일단 금액이 뭐 상당히 낮기 때문에 35만 달러? 35만 달러 그죠.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그에 합류해 있는 외국인 선수 다 통틀어서 최저 연봉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팬들의 좀 우려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모터는 유틸리티 선수인데 네. 작년에 AA 에서 네. 뛰었더라고요. AA도 성적이 사실 썩 좋지 않고 그래서 팬들도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키움은 3루 외야 부족한 부분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게 맞는지 좀 써보려 하고 일단 수비는 사실 한국 선수들을 압도를 하니까 내야 수비를 네, 저도 뭐 영상으로 봤는데 내야 수비는 네. 뭐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혁 감독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모터 선수가 좀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터질 수도 있고. 네. 네. 키움이 외국인 선수들을 뽑아서 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도 중상 정도는 되지 않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보면. 네, 사실 뭐 그죠? 싸게 데리고 와서 예. 성장시켜서 쓰는 지금 부리검 선수도 사실 그런 케이스고 맞습니다. 예. 예. 루키 선수도 원래 비싼 선수가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팀에서 모터 선수 이 선수의 가지고 있는 스탯만 보면 좀 그죠. 고개가 갸우뚱하지만은 그래도 키움이 뭔가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키움의 선발진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일단 작년에는 뭐 브리검 요키시, 최원태, 이승호, 안우진으로 출발을 했죠. 근데 그렇죠. 이승호, 안우진 선수는 중간에 부상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이승호 선수는 다시 돌아와서 포스트 시즌까지 잘 치렀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4선발은 확정이 됐는데 네. 손혁 감독은 안우진 선수를 불펜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파이어볼러가 좀 필요해가지고 또 안우진 선수가 아직 가진 구종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불펜이 일단 맞다고 판단을 해서 또 한현희 선수가 선발을 원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또 되게 원하고 네, 그죠? 선발 경험도 있었고 네, 그래서 네. 뭐 신재영, 김동준 선수와 함께 5선발 경쟁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감독님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프링 캠프 그죠? 연습 경기 또 시범 경기 네. 앞으로 한 2달 정도 공개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난해에 이 키움의 사실 이제 선발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어요. 네. 그죠?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이렇게 뭐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완벽하진 않았는데 하지만 불펜이 평균 자책점 3.41로 리그 1위였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오주원 선수가 뭐 대체 마무리로서 참 잘해줬지만 주전 마무리 이제 조상우 선수 있어요. 네. 오주원, 김상수 선수는 또 언제 그죠? 홀드와인 김상수 선수, 오주원 선수 두 선수가 일단 세드맨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렇다면 이제 불펜의 뎁스라든지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요? 지금 불펜도 사실 2018년에 꼴찌였던 불펜이 확 그렇죠. 좋아졌는데 갑자기 좋아졌죠. 예, 이게 추격조 역할을 하던 뭐 김성민, 윤영삼 이런 선수들이 좀 성장하면서 작년에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들이 이제 필승조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작년 포스트 시즌에 자완 이영준 선수가 뭐 거의 두산 좌타자들을 엄청 잡으면서 지금 손혁 감독이 키플레이어로 꼽고 있고 그래서 정말 포스트 시즌의 모습만 나온다면은 작년과 같은 좀 돌풍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전력 누수도 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펜은 괜찮은데 손혁 감독은 강점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불펜을 더 강하게 한다는 계획을 갖고 좀 파이어볼로 선수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이번에 새로 온 김정우 선수, 네. 뭐 신인 박주성 이런 포함해서 빠른 선수들을 실전에서 좀 써본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주원 선수가 이제 어렵사리 네. 계약을 했어요. 그죠? 네. 뭐 스프링 캠프 떠나기 바로 직전에 계약을 했는데 네. 뭐 3년에 한 14억 정도 지난해 11월에 1차 제시를 받았는데 안 했죠. 네, 왜냐면 그렇죠. 이제 시간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협상 초기이기 때문에 뭐딴 데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은 뭐 굉장히 좀 다운된 2년에 네. 뭐 6억을 제시를 받았다가 막판에 이제 구단에서 네. 뭐 인센티브, 옵션 1억 원을 더해줘서 2년에 7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저는 조금 눈여겨본 부분이 오주원 선수 계약 보도자료에 오주원 선수 코멘트가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FA 선수들이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보도자료에 주로 이제 단장님들의 이제 코멘트가 나오죠. 뭐 이 선수는 우리 팀에 꼭 필요해서 열심히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선수가 또 그죠. 장군 이러면 또 선수들이 멍군하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뭐 정말로 믿어줘서 감사하고 올 시즌 팀의 우승을 위해서 또는 뭐 올 시즌 팀의 가을 야구를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선수들과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전형적인 그런 그 한두 마디 정도는 꼭 들어가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네. 사진도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사진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까 보통 이제 악수하는 사진이 보통은 네. 찍죠, 그죠? 어색하게 이렇게. 네. 왜냐? 근데 이게 왜 없었습니까, 그게? 그거는 이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이제 뭐 오전 선수가 지금 코멘트를 좀 꺼려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스프링 캠프 출국할 때도
이제 홍보팀에서 기자들에게 좀 양해를 구했고 이제 네. 본인이 코멘트를 하기 좀 그런 네. 상황이. 왜 아마 선수도 좀 마음고생을 했겠죠. 아무래도 섭섭하죠. 예, 뭐 3년 섭섭하죠. 뭐 10몇 억 되는 금액에서 이제 확 줄었으니까 진통을 있는 채로 사실 계약을 마무리한 거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나. 네, 16년 만에 이제 FA가 됐는데 네, 그렇죠. 갑자기 16년 입니다. 예. 작년까지는 봄이었는데 내가 FA 되니까 겨울. 아. 헉.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지난해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이 정도는 좀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타 팀에 비슷한 그죠 불펜 선수들의 FA 계약 그 규모를 보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제가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28일 구단이 최후 통첩한 이 날에도 사실 이제 오후에 선수보다 구단에서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어떤 의향을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뭐 의향을 물어봤고 결국 오자 선수가 계약하기로 하고 도착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단은 뭐 1억 원의 인센티브를 거의 다 포함시켜 줬는데 네. 사실 구단 관계자들도 아직은 좀 찝찝한 마음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다. 이렇게 좀 뭔가 답답한 뭐 서로 간에 그런 게 아직 좀 응어리가 좀 남아 있는 듯.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하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안타깝지만은 뭐 결과론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이제 마운드의 변화 뭐 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안우진 선수가 좀 아파요. 아까 불펜 얘기를 할 때 안우진 선수 얘기를 또 빠뜨렸는데 네. 지금 뭐 허리 통증이 좀 있어서 재활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체크를 네. 한 뒤에 합류를 시킨다는 계획이고 뭐 손혁 감독이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양훈 선수도 뭐 안 네. 좋은 상태에서 훈련을 갔는데 옆에서 선수들이 아무래도 그 막 열심히 하고 페이스 예, 올리고 그죠? 예. 딱 스케줄대로 따라가면은 똑같이 따라다 보면 다시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던질 수 있는 시점에서 불러서 쓰겠다고 완벽해야죠. 이런 말씀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맞고. 또 마운드의 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불펜에서 150을 던질 수 있는 투수는 이제 뭐 조상우 그다음이 거의 안우진이니까 좀 기대가 큰 만큼 좀 천천히 복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LG 거쳤던 그 김정우 선수 네. 이 선수에 대한 부분도 좀 어떻게 봅니까? 지금 기대가 커요. 사실 뭐 그쪽에서는 뭐 많이 보여준 부분은 없잖아요, 또 그죠? 근데 과거에 사실 이 김정우 선수가 이제 국내 구단들과 접촉을 했을 때 넥센 시절이었죠. 되게 많이 원했었는데 이제 그때 넥센 불펜이 워낙 좋아서 김정우 선수는 사실 또 나이도 적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찾아 좀 팀을 선택해서 갔었거든요. 네. 어쨌든 LG에서 다시 데려갔는데 사실 LG에서 1군 불펜 투수들을 쓰다 보니까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2군에서 성적이 LG도 좋았습니다. 불펜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2군에선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평균자점 1점대를 기록할 정도로. 근데 본인은 지금 강속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프지만 않다면 자기는 지금 과거에 그 공을 던질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좀 속속 합류를 했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신인 박주성 선수도 공은 좀 빠르다, 그죠? 그 선수가 보니까 작년에 초반에는 한 140 초반 던지다가 5월인가 6월인가 복귀를 했는데 뭐 한 140 후반대가 나오더라고요. 최고 구속이. 근데 아직은 좀 제구가 공이 빨라진 만큼 제구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운드는 이 정도로 해두고 마운드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마운드도 중상입니다. 네, 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중상이라고 봐야 되고 자 야수 쪽 한번 보겠습니다. 야수는 뭐 거의 뭐 리그 최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거의 어떻습니까? 뭐 구멍은 거의 없다? 그렇죠. 없다고 봐야 되나요? 거의 없지만 네, 이제 거의 아쉬운 없지만. 점은 결국 김민호 선수가 떠난 이후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3루. 근데 이제 센즈가 떠났기 때문에 외야 두 자리가 생겼는데 이제 모터 선수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수비가 좋고 내야가 좀 더 익숙한 선수고 네. 뭐 손혁 감독도 일단은 좀 3루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터 선수가 3루로 자리를 잡는다면 네. 외야 경쟁이 정말 박 터지겠죠. 네. 외야 자원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왜야 뭐 일단 이정우 선수는 뭐 한 자리 분명하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최고니까 그죠. 그렇죠. 자, 네. 그리고 나머지 또 외야 자원이 또 어떻게 됩니까? 김규민 선수가 있고 네. 박정훈 선수 네. 그리고 임병욱 선수 있고 또 신인 박주홍 선수가 있고 이번에 트레이드로 온 박준태 선수. 임병수 2018년에 굉장히 잘해줬었는데요, 그죠? 네, 거의 뭐 다재다능한 선수였는데 작년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네. 그렇다면 자 장영석 선수가 이제 기아로 가고 네. 또 박준태 선수하고 플러스 이제 현금 2억 원을 키움이 받았는데 네. 이 장영석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했다 그래요. 트레이드를 좀 뭐 여러 본인이 차례 요청도 원하기도 하고 했고 좀 기회를 좀 찾았던 것 같고 음. 또 마침 기아가 음. 필요한 자원이었고 굉장히 또, 필요하고 네, 이야기를 삼루수로 쓸수 했는데 있고. 어우 진짜
데려올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62타점을 지난해 기록을 했는데 시즌 초반에는 타점 1위였어요. 맞아요. 정말 그 시즌 초반 돌풍은 거의 장영석 선수가 이끌었다고 그렇죠. 해도 굉장히 정말로 대단했다. 네, 정말 잘했죠. 근데 아무래도 풀타임을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시즌 중에 좀 발목도 안 좋았고 결국에는 체력 문제 이런 걸 네. 보이면서 후반기에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62타점으로 시즌을 끝냈습니다. 키움에서는 팀 내 타점 5인데 기아를 가니까 타점 2위급이더라. 그러니까 그렇죠. 기아에서 이 장현수 선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할지는 좀 뭐 자명한 이야기고요. 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백업 외야수 플러스 또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박준태 선수는 어깨가 강합니까 그렇게? 처음에 데뷔하고 2014년에 그 강한 어깨로 좀 이름을 날렸었죠. 체구는 그렇게 네. 크지는 않던데요, 네. 그죠? 또 그 당시에는 수비도 좀 안정적이었고 그래서 기아에서도 기회를 좀 받았고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갔다 와서는 아직 1군에서 좀 타격도 그렇고 보여준 모습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경쟁이죠. 근데 또 키움도 외야수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걸 이겨내야 하는 지금 네.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외야의 뭐 터줏대감이 됐다. 이정우 선수는 확실한 터줏대감이 됐고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하지만 뭐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다운 그런 존재감을 또 발휘를 하고 있고 네. 자, 그럼 뭐 잘할 겁니다. 이 선수는 뭐 계속 더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200안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선수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올해 연봉 15억 원에서 20억 원을 받게 된 박병호 선수의 홈런왕 네. 어떻습니까? 수성 가능성은? 저는 박병원 선수가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보고 본인도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공인구 반발력이 떨어졌다 해도 박병원 선수 결국 홈런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30홈런을 쳤죠. 네, 정말 부상만 없이 진짜 경기를 치른다면은 전 충분히 뭐 홈런왕은 여전히 1순위 후보지 않을까 생각을 새로운 합니다. 이제 공인구의 변화에 맞춰서 박병호 선수도 약간 히팅 타이밍을 좀 앞으로 가져간다. 네. 앞으로 좀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던데요. 네, 시즌 중에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공이 안 나가는 건 맞다. 그래서 뭐 시즌 끝나고도 그거에 대한 변화, 뭐 타이밍을 네. 빨리 간다거나 네. 그런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열심히 한 선수기 때문에 그런데 빠르게 적응하다 보면은 뭐 홈런 개수가 오히려 더 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명의 또 눈여겨볼 선수가 이제 신인 박주홍 선수인데 그죠? 네. 예. 근데 신인들은 손혁 감독은 잘 안 믿는다. 믿고 싶지가 않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 좋은 선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난 그냥 일단은 그냥 제쳐둔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처음 지명했을 때 스카우트 팀에서는 뭐 이정우, 강백호의 장점을 섞어놓은 선수인데 근데 사실 진짜 그렇다면은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건데 예. 근데 일단은 뭐 천천히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손혁 감독님도. 보니까 박정원 선수가 고2 때가 정말 홈런을 진짜 많이 쳤고 근데 고3 때는 성적이 조금 사실 좋은 성적인데 본인은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3 때 너무 못해서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뭔가 자신감이 위축돼 보이는데 그래도 가진 게 워낙 좋기 때문에 한 뭐 2, 3년 내에 빠르게 1군 선수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이정우랑 함께 뭐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가 돼야겠죠. 사실 뭐 쉽지가 않죠. 예, 키움에서 야수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참 쉬운 건 아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하성 선수, 네. 뭐 리그 최고의 유격수죠. 국가대표 유격수기도 하고 올 시즌 마치면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하겠다 그랬는데 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네, 더 잘하면 이거 뭐 MVP입니다, 사실. 그쵸. 더 잘하면 MVP예요. 유격수가 지난해보다도 더 잘하면 무조건 MVP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작년에 100타점 100득점을 동시에 돌파를 했죠. 그래서 뭐 공인구 반발력 감소되는데도 19홈런 치고 그렇죠. 워낙 좋은 활약을 했는데도 본인은 작년 성적보다는 좋아야 더 포스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워낙 메이저 무대가 높은 곳이기도 하고. 근데 이 선수가 저 영리한 선수인 게 공인구 반발력이 떨어지니까 발을 엄청 많이 뛰었어요. 작년에 도루가 또 갑자기 많이 뛰면서 33도루를 했죠. 그 정도로 영리한 선수기 때문에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참 많다. 정말 김하성 중요한 선수. 시즌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서근창, 김혜성 선수 이 두 선수 저 2루 경쟁도 한번 좀 볼만하고요. 서근창 선수는 뭐 역시 포지션을 놓고 그죠. 젊은 김혜성 선수하고 같이 또 힘겨루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키움은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고 2020년은 키움이 아마 첫 대권 도전을 네. 공고히 하는 또 아주 선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주위에서 또 사건 사고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늘 보면 야구는 잘하는데 야구 외적인 것으로
문제가 자꾸 일어나서 이제 팬들이 좀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